자, 우리 이제 이산화탄소 분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항 분포에 관해서 배울 건데, 자, 표현 방식은 이항 분포는 영어로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B하고 여기 NP로서 이렇게 확률 변수 무의결 치고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의 N은 시행 횟수가 되고요. 얘는 뭔가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인 건데, 자, 이항이라고 하면 항이 몇 개밖에 없다? 두 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양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동전을 4회 던진다. 자, 동전이 4회 던진다 그러면 n이 이제 4가 되는 거고요. 그죠? 자, 동전은 조금 예시가 확률이 2분의 1이라서 조금 이제 좀 더 복잡한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아. 주사위를 4회 던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얘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6의 약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라고 하면 6의 약수 자체는 1, 2, 3, 6인 거니까 뭔가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2가 이제 P가 되는 거거든. 자, 그리고 매번 시행은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회차 때 나왔다고 2회차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건 아니란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행 횟수가 있고 매번 시행이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6의 약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항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4회 던지고 3분의 2. 그럼 여기가 정말로 운이 안 좋으면 한 번도 안 나오고 정말로 운이 좋으면 뭐다? 4회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갖다가 이항 분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번도 안 나오고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네 번 나오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만약에 한 번 나왔다라고 하면 회차 네 번의 회차 중에 한 번에서 뭔가 6의 약수가 나왔던 거지. 그리고 나왔던 게 한 번 나왔으니까 3분의 2를 이렇게 한 번 적용해주고 나오지 않은 3분의 1의 확률이 이제 세 번 적용됐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문자를 써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사건 A가 일어난다 P, 일어나지 않는다는 1 빼기 P 혹은 Q라고 하고, 자, 그 다음 1회 시행했어. 근데 이런 걸 갖다가 n번 한다는 거지. 근데 매번 회차는 이전 상황에 영향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향을 안 준다는 거지. 그래서 독립시행이라는 거지. 그럼 뭔가 이벤트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으면 0번이고 다 일어나면 n번이 되었던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적당히 뭔가 이벤트가 R번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R번 일어난 회차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NCR이고 P의 R승에 일어나지 않았던 게 N 빼기 R번 일어났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값을 구할 수 있고 여기 표시한 게 확률 질량 함수 확질함이 되는 거지. 이항분포에서의 확률 질량 함수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표를 그릴 수 있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이항분포가 뭔지 예시를 들어봤고 이항분포를 표로 옮기는 이 확률 분포표가 어떤 모양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이 표를 그릴 수 없더라도 확률 질량 함수까지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을 시켜야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항분포를 표에 옮기는 것까지만 알아봤으면 이네들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결과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항분포가 x가 이제 BMP로 이렇게 나타내었을 때 기대값은 굉장히 간단하게 MP고요. 분산은 MP에
1 빼기 P 보통 요 사건을 이제 Q라고 하거든. MPQ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 자체는 양의 제곱근인 거니까 루트 MPQ라고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증명이 쉽지는 않은데 기대값 증명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기대값이라고 하면 시그마 뭐 R은 0에서 N까지 XI, PI인 건데 여기에서의 XI는 우리가 표를 보면은 그 이항분포 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보세요. 0, 1, 2, 3, 4 해서 우리가 x2를 2라고 하고 xn을 n이라고 했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확률 질량함수의 표현식은 그냥 여기에다가 횟수를 갖다가 집어넣은 모양이 되었겠지. 자, 이걸 갖다가 기대값으로 나타내면 바뀌는 거 그대로 가거든요. R이고요. 이게 XI 자리였던 거지. 자, PI 같으면 지금 NCR에 P의 I승에 1 빼기 P에 N 빼기 R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을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R 곱하기 NCR은 N으로 빼면 N 빼기 1C R 빼기 1인 거야. 그러니까 요 조합을 갖다가 바꾸는 걸 알아야 되는 건데 자, 말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N명이 있는 교실에서 R명의 이제 청소 당번을 뽑는다고 하면 NCR이잖아요. 그 뽑힌 청소 당번 중에 얘는 반장을 뽑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먼저 N명 중에 청소 반장부터 뽑고 자, 청소 반장을 제외한 N 빼기 R명에서 청소 반장도 청소 당번이잖아요. 그 청소 반장을 뺀 이제 R 빼기 1명의 청소 당번에 채워넣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자, 이런 어떤 조합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 전에 R을 0을 집어넣어도 전체가 0인 거니까 쌤은 R은 1부터 이렇게 보내버릴게요. 그래도 값은 똑같을 거잖아. 자, 증명 과정은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차원인 거니까. 자, 그럼 보시면 R 곱하기 NCR을 내가 어떻게 쓸 거냐면 N으로 빼고 N 빼기 1 C R 빼기 1이라고 할 거거든. 자, 그 다음에 P를 하나 이렇게 앞으로 뺐고요. 그럼 P에 R 빼기 1, 그 다음에 1 빼기 P를 갖다가 N 빼기 1 빼기 R 빼기 1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그마 안쪽을 이렇게 바꾸고 자, 그 다음에 N하고 P는 이제 R에 바뀌는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NP를 밖으로 빼내고요. 자, R은 1부터 N까지 N 빼기 1, C, R 빼기 1, P에 R 빼기 1, 자, 1 빼기 P에 N 빼기 1 빼기 R 빼기 1 뭐 이렇게 잡아내고요. 자, 내가 R 빼기 1을 R 다시라고 한다면 자, R 빼기 1을 R 다시라고 하면 이게 R이 1부터 갔을 때 R 다시는 0이고요. 마지막은 N일 때 끝은 N 빼기 1이었겠지. 자, 이렇게 주고 나서 자, NP 그대로 있고 I 다시는 0부터 N 빼기 1까지 R이 1일 때 I 다시는 얼마인 거예요? 0인 거니까 N 빼기 1 컴비네이션 I 다시 P에 I 다시 1 빼기 P에 N 빼기 1 빼기 I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을 건데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NP는 그대로 있고 요 뒷부분이 P 더하기 1 빼기 P에 N 빼기 1 이항 정리를 쓴 거거든요. 근데 이 괄호 안쪽이 1인 거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돼? NP 해서 1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증명이 되기는 하는데 증명 과정 자체는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냥 한번 확인차 이렇게 했던 거고 자, 분산은 더 복잡한데 일단 이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한번 해볼게. 어쨌든 분산은 여러분들 외워주기는 해야 돼. Q는 1 빼기 P였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어렵지만 분산도 한번 증명은 해볼게요. 자, Vx는 자, 이항분포에서 제평 평제인 건데 자, 그럼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면 시그마 R은 0에서 N까지 자,
확률 변수의 제곱에 거기에 해당되는 확률 함수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평제는 아까 평균의 NP라고 했기 때문에 NP의 전체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i제곱은 r에 i 빼기 1 하고 더하기 r로 이렇게 빼고요. 자, 그러면 시그마를 갖다 적용을 시켜주면 r은 0에서 n까지 i 빼기 1 ncr에 p의 r 1 빼기 p의 n 빼기 r 더하기 r은 0에서 n까지 r에 ncr p의 r에 1 빼기 p의 n 빼기 r 빼기 n제곱 p제곱 뒤에 이렇게 이어서 써주면 될 거고, 자, 얘는 이제 여러분들 np라고 이렇게 직전에 해왔고, 자, 0하고 1을 집어넣어도 0인 거니까 r은 2부터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뒤에 이어서 다 붙여서 쓰면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 이 p를 두 개를 빼서 p 제곱 곱하기 p r 빼기 2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r 곱하기 ncr을 이렇게 가봅시다. r 곱하기 ncr을 n 곱하기 n 빼기 1 컨비네이션 r 빼기 1로 바꿀 수 있고, 그럼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또 뭐가 있어요? r 빼기 1이 있거든요. 그러면 r 빼기 1에 n 빼기 1 컨비네이션 r 빼기 1을 n 빼기 1로 빼버리고 n 빼기 2에 r 빼기 2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줄은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면 r이 2일 때 n 하면 n 빼기 1 하고 p 두 개를 앞에다 쓸게요. 쌤이 p 두 개 쓰고 n 빼기 컨비네이션 r 빼기 2에 p에 r 빼기 2, 그 다음에 1 빼기 p를 n 빼기 2 빼기 r 빼기 2 이렇게 바꿔 쓰고 더하기 np 빼기 n제곱 p제곱 이렇게 쓸 수 있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r 빼기 2를 r 다시라고 하면 r이 2일 때 0이고 n일 때 n 빼기 2로 가는 거니까 저 준식을 고쳐주면은 n 빼기 1 하고 p제곱 앞으로 빼고요. r 다시가 0부터 n 빼기 2까지 갈 때 n 빼기 2 컨비네이션 r 다시 p의 r 다시 1 빼기 p의 n 빼기 2 빼기 r 다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더하기 np 빼기 n제곱 p제곱이 있었던 거지. 자, 이제 다 왔어. n에 n 빼기 1에 이제 p제곱 이렇게 쓰고, 자, 뒷부분에 n은 충분히 크다라고 본다면 p 더하기 1 빼기 p의 이항 정리에 의해서 n 빼기 2승이 나오거든요. 더하기 np 빼기 n제곱 p제곱 이렇게 쓰면 괄호 안쪽이 1이니까 결과적으로 n에 n 빼기 1에 p제곱 더하기 np 빼기 n제곱 p제곱 이렇게 쓰면 분배 법칙을 쓰면 n제곱 p제곱 빼기 np제곱이 나오는데 이렇게 없어져서 마이너스 np제곱 더하기 np, 자, np로 묶으면은 반대로 쓰면 1 빼기 p가 되어서 이쪽이 이제 q가 되어서 분산이 증명이 되는 건데, 증명이 꽤나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 결과만 익혀주고 결과를 잘 섞어서 쓰면 되는데,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정도는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자, 큰 수의 법칙 가볼게. 큰 수의 법칙은 큰 수는 무한대요. 무한대. 무한대. 자, 그리고 나서 그 앞서 쌤이 이제 확률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있고, 자, 수학적 확률은 사전 확률이라고 했고 통계적 확률은 사후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큰 수에 있어서는 똑같다. 그래서 주사위 예를 들었죠.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던지기 전에도 우리가 6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통계적 확률은 이제 뭐 횟수를 주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1회차일 때는 1이고 2회차 때도 2분의 2고 3회차 때는 뭐 3분의 2, 4회차 때 4분의 2, 5회차 때 5분의 3 이런 식으로 매겨 나가는 건데 자 근데 우리가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쌤 던지지 않고 6분의 1이었는데 제가 100회를 해봤는데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어째서 100분의 1과 6분의 1이 다른데 같다고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은 1000회를 던져야 돼. 더 던지라고 수를 늘려라고 하거든. 자 근데 1000번을 던졌는데도 한 번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6분의 1과 1000분의 1은 더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10,000회를 던지라고 하겠지. 그런데도 이제 10,000분의 1 한 번밖에 안 났어 여전히. 그러면 6분의 1과는 다른데 이게 어떻게 6분의 1로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논법이 무한대로 늘리면 6분의 1로 가까워진다. 그래서 뭔가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이 이렇게 횟수를 늘리면 똑같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어.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좀 보면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수학적 확률 P라고 하면 n의 독립시행에서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면 이게 횟수였던 거지. 그 횟수라고 하는 것은 위에 이 분자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고 전체에 해당되는 것에 이제 일어난 횟수인 거니까 이 앞쪽은 통계적 확률인 거고 뒤쪽은 이론값 수학적 확률인 거지. 근데 아무리 작은 양수 h라고 하면 이 h는 0.00000000 계속 가서 1인 건데 그러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차이가 아주 작은 값보다 더 같다는 거 이쪽은 거의 뭐라고 보시면 돼? 0. 0이 되는 확률이 1에 가까워진다는 건 이러한 과정이 100%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식으로 본 큰세 법칙은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이런 느낌이었다. 그래서 아마 문제가 나온다면 몇 회, 한 뭐 100회, 200회, 300회쯤 던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차이가 뭐 0.01이라든지 0.001이라든지 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되물어보는 문제 혹은 큰세 법칙 자체를 써보라는 문제 정도가 서술형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